안녕하세요. 존스퀘어드입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헤드폰 잭을 없애기 시작한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드리스 이어폰들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 잭이 있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코드리스 이어폰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인이 하나하나 다 사보기에는 시간과 돈이 아깝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구매했던 여러 가격대의 코드리스 이어폰 중에 추천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했었던 코드리스 진품 명품 시리즈와 같은 맥락인데요. 음질, 연결성, 사용성, 통합 품질, 딜레이와 특이점 등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이어폰들을 들어봤을 뿐 모든 이어폰들을 들어본 것이 아니며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나쁜 이어폰인 것은 아닙니다. 혹시 저희가 여기에서 다루는 것 말고 추가로 다루었으면 하는 이어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음질은 청취 음량, 선호하는 장르와 음색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희 평가는 참고만 하시고 직접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먼저 QCY T1입니다. QCY T1은 2018년에 나온 이래 가성비 코드리스의 기준이라는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꽤나 괜찮은 음질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단돈 15,000원이기 때문이죠. 음색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상당히 강한 저음입니다. 전반적으로 저음의 대역폭이 넓어서 극저음까지 잘 재생이 되지만 상당한 양감을 가지고 있어 저음이 다른 대역까지 새어나오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음이 과하게 크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보컬과 악기의 중요한 고음은 양이 적절히 있지만 약간 경질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음질이 꽤나 괜찮은 편이기에 충분히 좋다고 할 만합니다. 착용감 같은 경우 일반적인 커널형 중에서는 무난한 편이고 귀를 막는 이압은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버튼이 귀와 수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여기 있는 귀의 압력이 가해지므로 대각선으로 누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음질 같은 경우 조용한 곳에서는 괜찮지만 시끄러운 곳에서는 잡음이 많고 목소리가 깨지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통화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딜레이는 300ms 정도로 상당히 있는 편이지만 요즘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대부분의 어플에서 블루투스 보정을 잘 해주기 때문에 딱히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놀라운 가격에 나쁘지 않은 차음성, 적당한 소리를 가진 쓸만한 코드리스 이어폰이라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QCY T1, QCY T1 포함 스피드 테스트, QCY T1 포함 스피드 테스트. 안녕하세요, 존스터디입니다. 다음으로 QCY T5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CY T5를 쓸 때 바로 느껴지는 단점은 차음성입니다. 이어폰 디자인 특성상 귀 안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으며 이압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귀로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도 없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없이 차음이 잘 되려면 팁이 웨이도 바깥쪽에 뼈가 있는 부분까지 들어가야 하지만 QCY T5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또한 콩나물의 대가리 부분이 상당히 커서 귀가 눌려서 아픈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리를 보자면 QCY T5는 상당히 인상적이고 해상력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2kHz대의 사람 목소리의 배음 대역과 고음역의 강조가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소리가 깔끔한 느낌을 주고 저의 개인 취향에는 상당히 좋게 들립니다. 그러나 댐핑이 잘 되지 않아서 부드러운 고음역이라기보다 약간 깨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오래 듣고 있기에 피곤합니다. 이 대역에 민감하신 분들은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화음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가 입에 더 가까이 위치한 바형 디자인인 만큼 QCY T1보다는 통화 품질이 확실히 낮습니다. 특히 시끄러운 외부에서 이 차이가 두드러지는데요. 여전히 갤럭시 버드나 에어팟 프로 같은 이어폰들보다 통화 품질이 떨어지지만 라이퍼텍 탭이 QCY T1과 같은 일반적인 동그란 이어폰보다 통화 음질이 더 좋기 때문에 통화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는 좋을 것입니다. QCY T5 통화음질 테스트. QCY T5 통화음질 테스트. 안녕하세요, 존스터디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이어폰은 라이퍼텍 탭입니다. 상당히 음질이 좋은 것으로 유명한 이어폰이고 확실히 QCY 계열에 비하면 큰 업그레이드입니다. 일단 음질에서 단점으로는 치익하는 화이트 노이즈와 잡음이 좀 있습니다. 또한 이 노즐 부분이 꽤 길어서 QCY T1보다 귓구멍으로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차음성은 좋지만 귀에 이물감이나 이압에 저항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이어폰을 깊게 착용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어폰을 깊게 삽입하지 않으면 고음이 날카롭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착용을 하게 된다면 소리가 꽤나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저음역은 탄탄합니다. 태비의 특징적인 소리는 요즘 하만 타겟과 약간 거리가 있는 고음에서 옵니다. 초고음 재생은 잘 되지만 3에서 8kHz의 고음이 전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만 타겟이나 DF 타겟 같이 약간 더 중고음이 많은 소리를 선호하지만 이러한 소리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조작은 QCY T1과 비슷하게 터치가 아니라 이렇게 꾹 눌러야 하는 물리 버튼이며 이것 역시 비스듬하게 누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통화 품질 역시 QCY T1보다 소리가 덜 씹히긴 하지만 주변 노이즈 억제가 잘 안되기 때문에 T5가 더 여전히 낫습니다. 라이퍼텍 탭이 통화음질 테스트. 라이퍼텍 탭이 통화음질 테스트. 안녕하세요. 좋은 스터디입니다. 다만 중고도 괜찮으시고 착용감에 더 비중을 준다면 비슷한 가격에 중고 갤럭시 버즈 1세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 1세대는 탭에 비해서 저음량이 좀 적지만 고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더 맑게 느껴지기 때문에 화사한 여성 보컬을 많이 듣는 분들은 탭이보다 갤럭시 버즈가 더 나은 소리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통화 품질 같은 경우 동 가격대의 이어폰들에 비해서는 별로지만 음질이 좋고 삼성 기기간 호환성도 꽤 좋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히 구매할 가치는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 통화음질 테스트. 갤럭시 버즈 통화음질 테스트. 안녕하세요. 좋은 스터디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요즘 어디에서나 자주 보이는 코드리스 통화 품질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팟입니다. 에어팟은 사실상 코드리스 시장을 개척한 제품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대체재가 꽤 많고 차음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용할 일이 있다면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어팟은 아직도 장점이 몇 가지 있어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픈형 디자인 덕에 잠을 잘 때 사용하기 편합니다. 일반적인 커널형 이어폰, 특히 유닛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블루투스 이어폰은 잘 때 뒤척이면 귀가 눌리고 압력이 가해지지만 에어팟은 이러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출시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음질과 통화 품질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음질 같은 경우에는 오픈형이라서 극저음 재생에는 한계가 있어서 단단한 저음을 중시하신다면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팁이 없기 때문에 귀 모양에 따라 이어폰이 밀착되는 정도가 다르므로 소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널 밸런스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충분히 좋고 크게 모난 곳이 없는 소리입니다. 또 애플 기기 간 호환성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에어팟 2세대 통화음질 테스트. 안녕하세요. 좋은 스터디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삼성이 최근 내놓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입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전작의 장점인 음질은 유지하면서 통화 품질 면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선 강점인 음질을 보자면 저음 면에서 악기의 울림과 타격이 있는 대역인 극저음만 선택적으로 부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리가 묵직합니다. 중저음까지 부스팅이 된 다른 이어폰들과 다르게 저음과 보컬, 악기 등의 분리가 상당히 잘 되며 지금까지 본 무선 이어폰들 중에 가장 좋은 저음역대 반응을 보여줍니다. 고음 같은 경우 하만 타겟을 따라가며 다른 타겟들과 QCY 탭이 같은 이어폰들보다 5kHz의 대역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역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보컬과 악기의 높은 배음이 있는 영역으로 보컬이 화사하게 들리며 음상도 깔끔하게 잘 잡힙니다. 높은 고역인 7에서 10kHz는 2019년 하만 i 타겟보다는 조금 빠져 있으며 소리에서의 청량한 느낌은 1세대 버즈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끼지만 성향에 따라서 청량감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전반적인 소리가 굉장히 우수하고 특히 음악이나 보컬의 특색을 그닥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탭이와 같이 약간 절제되어 있는 부드러운 고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소리가 버즈 1세대보다는 덜해도 좀 째진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딜레이는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특히 삼성 기기에 SSC로 연결을 하면 딜레이가 더 줄어서 상당히 빠른 140ms 가량이 됩니다. 그러나 이 코덱은 연결성을 위해서 간섭이 많은 곳에서는 음질을 희생해 고음에서 열화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용감 같은 경우에는 유닛이 매우 작고 윙팁이 있기 때문에 정착용이 잘 됩니다. 또 귀 깊숙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도가 아프지 않아서 차음 면에서는 탭이 같은 이어폰들보다 떨어지더라도 오래 듣기에 좋습니다. 이번에 유닛 배터리도 크게 늘어났고 삼성 기기 간 호환성도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좋은 이어폰입니다. 통화 품질은 갤럭시 버즈 1세대보다 상당한 발전이 있었고 이제는 시끄러운 곳에서 목소리 분리를 잘 해줍니다. 갤럭시 버즈 통화음질 테스트. 갤럭시 버즈 플러스 통화음질 테스트. 안녕하세요. 좋은 스터디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소니의 노이즈 캔슬링 코드리스 이어폰인 WF-1000XM3입니다. 이 이어폰은 최초의 제대로 된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 코드리스 이어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품 가격도 많이 내려왔고 중고로 잘 찾아보시면 더 좋은 가격에 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노이즈 캔슬링은 시끄러운 외부에서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소음 보정도 될 뿐만 아니라 밖에서 음악을 들을 때 볼륨을 줄일 수 있어서 청감상 음색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밝은 고음을 가지고 있지만 저음도 상당히 강조한 성향의 이어폰으로 청량하면서도 풍부한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음 강조가 약간 일찍 들어가기 때문에 갤럭시 버즈 같이 분리도가 높은 저음이라기보다 조금 더 타격감은 적지만 상당히 풍부한 저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작용으로 저음이 약간 보컬을 침입하는 듯한 현상이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에서 약간 빠져있는 8에서 12kHz대의 높은 고역대의 재생이 잘 되기 때문에 더 청량한 느낌이 드는 소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버즈 다음으로 이 이어폰이 소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음역대 노이즈 캔슬링은 에어팟 프로만큼 좋지 않지만 노이즈 캔슬링이 없는 이어폰보다 훨씬 차음이 잘 됩니다. 그렇지만 유닛 크기가 보시다시피 꽤 크고 다양한 부분을 누르기 때문에 귀 크기에 맞지 않는다면 차용감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가 큰 편이기 때문에 휴대성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음성과 음질이 두루 우수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신다면 아직도 충분히 현역입니다. 그리고 통합 품질 테스팅하면서 좀 놀란 점은 펌웨어 업데이트로 가장 큰 약점이었던 통합 품질에 상당히 개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버금가는 만큼의 노이즈 억제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WS-1000XM3 통화음질 테스트. WS-1000XM3 통화음질 테스트. 안녕하세요. 존스터드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에어팟 프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팟 프로의 가장 핵심 기능은 매우 잘 작동하는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지금까지 본 이어폰들 중에 저음 차음은 가장 잘 됩니다. 자체 측정 결과 극저음 60Hz부터 300Hz까지 30dB 이상 차음이 되며 때문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소리를 매우 잘 막아줍니다. 소리 같은 경우에 좋게 보자면 고역이 적어 부드러운 소리고 안 좋게 보자면 중음 강조와 고음 부족으로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소리가 부드럽기 때문에 이어폰을 오래 들어도 귀가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저음역 특성은 앞에서 살펴본 이어폰들과 다르게 큰 강조 없이 평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평탄한 저음이 마음에 듭니다. 특히 적은 고음량을 생각하면 충분하다고 느껴지지만 타격감 있는 저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중음역대의 소리가 강조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컬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고음 같은 경우에는 거슬리는 피크는 없지만 절대적인 양이 꽤 부족합니다. 고음이 적당한 정도로 있었던 에어팟과 비교하여도 에어팟 프로는 고음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성 보컬이나 클래식 음악들에서 청량감이 부족하고 좀 소리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버즈나 버즈 플러스의 고음이 더 청량하게 느껴져서 더 좋다고 느끼지만 에어팟 프로가 더 부드러워서 듣기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통합 품질은 상당히 뛰어나고 일반 에어팟과 비슷하게 깔끔하고 소음 억제가 잘 되며 외부 소음 차단까지 합쳐져서 통화할 시에 매우 좋습니다. 에어팟 프로 통화음질 테스트. 에어팟 프로 통화음질 테스트. 안녕하세요. 존스터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코드리스 이어폰들을 한번 다 같이 비교해 봤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구도도 살짝 바꾸어서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형식의 다양한 이어폰들을 비교하는 컨텐츠가 어떠셨는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존스퀘어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